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 우리 모두 다 같이 동네 한 바퀴 우리는 모두 같이 강습이 한 바퀴. 코로나로 점점 지쳐가는 뜨거운 여름. 그래도 우리는 여름만이 주는 행복한 동상이몽을 꿈꾸어 봅니다. 시원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쿨의 해변의 여인. 여름이다로 시작하는 가사가 절로 온몸을 들썩이게 합니다. 오늘 감세미에서 온 편지. 내 인생 부르의 명곡 코너에 훈훈한 이야기 감추고 계신 키다리 아저씨 전정빈 선생님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전직 체육교사로 아이들의 마음에 혹여나 상처가 되실까 자신의 덕담을 전할 수 없다는 선생님의 숨은 이야기, 공연 기획자로 경험하신 많은 재미난 이야기 풀어주셨는데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가수 백남봉 선생님의 인상 깊었던 공연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정빈입니다. 네, 선생님
선생님께서 이제 체육교사로 뭐 한참 오랫동안 일을 하셨다고 듣고 있거든요. 예, 근데 예. 선생님께서 또 이제 좋은 일 하시러 이제 봉사를 또 감세미 마을 오셨다고 알고 있는데 예. 그 뭐 선생님 다른 뭐 본인 소개 좀 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제가 한 일은 체육교사를 하고 있었지만은, 체육교사 하면서 제가 그 저희 집안의 그 사촌 형이 운영하는 그 연예기획사에 그 파이낸셜로 잠깐 딜을 이래 좀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와주면서 제가 이래 많이 보고 느꼈던 일을 좀 이야기한다면은, 그 그 형이 하는 일이 연예인들과 같이 공연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었는데, 저는 그 무대 뒤를 처음 가봤습니다. 무대 뒤를 처음 가봐서, 대구 시민회관에서 하는 그 미스 코리아 그 하는 것도 예선전 하는 것도 구경하기도 했고, 또 연예인들이 와서 공연하는 그 부분들을 제가 뒤에서 그 보고 또 서브해 준 적이 있어서, 그때 저는 그 연예인들이 앞부분만 보고 화려하고 좋았던 그런 앞부분만 보고 있었는데, 뒤에서 연예인분들이 그 공연을 하기 위해서 또 전시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하는 거를 좀 알려주고 싶어서 지금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선생님은 그러면은 체육교사 하셨던 경험보다 그 연예 기획할 때 그 뒤에 무대에서 이제 일을 해주셨던 게 지금 더 선생님 기억이 더 많이 남으시고 또 경험적으로 좋으셨던. 이제 경험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네네. 그 부분을 소개해 주는 것이 가장 재밌겠다 싶어서 제가 그래서 정했습니다. 그럼 선생님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그럼 하시는 거예요? 그 기획사에서 한 일은 경북에 있는 지방에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어르신분들에게 공연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연예인들이 나와서 나이 드신 분들을 공연해 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게 나오는 분들이 뭐 트롯 가수분들도 있고, 네. 또 일반 뭐 댄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분야의 분들이 와서 주로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어떤 데는 한 2시간 정도 이래 하고, 뭐 사회 하는 분들은 우리 여기 뭐 오는 뭐 지금 TV 자주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회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걸 제가 보고, 저는 TV에서만 그분들 계속 봤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그 일하는 걸 이렇게 보고, 그냥 화려한 것만은 아니다는 걸 알고, 그걸 좀 소개해주고 싶어서, 네, 제가 지금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저희가 보통 콘서트 같은 거 가고 할 때 예. 그런 뭐 콘서트 티켓 끊고 막 그런 그게 아니라 뒤에, 선생님이 기획하시는 그 형님께서 기획하신 예. 이 공연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제 예, 봉사 그 콘서트. 봉사이기도 하고, 또 네. 때로는 시나 뭐 군이나 이런 곳에서 지원을 받아서 네. 하는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떤 부분들이 선생님이 이제 저는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TV에서 다 네. 인물들이 알려진 분들이 나왔는데, 이거 실명을 이야기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명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기도 하고, 네. 그래서 TV에서 많이 알려진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공연하기 적어도 전에 네. 한 5시간 전에는 항상 그 자리에 옵니다. 와서 그냥 이야기를 리허설을 한다 하는데, 리허설 일단 그냥 공연하는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꼭 리허설을 합니다. 그냥 뭐 아무리 잘하는 한 30년 40년 된 원로 가수들도 네. 오면 그냥 하는 일은 없습니다. 항상 그 리허설을 하고 난 뒤에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5시간 전에 와서 옷을 다 입고 하지는 않지만 편한 복장으로 공연하기 전에 공연한 사람들에게 멋진 모습을 보기 위해서 네. 계속 리허설을 어떤 경우는 2번, 3번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허설 다 하고, 그 다음에 음정 다 맞추고, 그 다음에 어떤 또 가수들은, 댄스 하는 가수들은 네. 동선까지 다 맞춥니다. 무대에 네. 점을 다 찍어서 네. 동선을 맞춰서 공연하기 전에 벌써 힘이 다 빠집니다. 열심히 리허설을 해서 공연할 때는 이제 전부 모든 걸 다 숙지하고 난 뒤에 네. 그 공연하는 모습을 제가 이래 보면서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런 공연 모습은 그냥 화려하고 멋지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 무대 뒤에서는 네. 그야말로 하기 전에 많은 노력과 땀을 흘려야 된다 하는 거를 제가 보고 이거 TV 보는 것도 우리가 그냥 봐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저는 그냥 이제 유명한 가수들은 막 5분 전, 5분 전, 막 3분 전 빨리 급하게 도착해서 도착하자마자 옷 입고 올라가서 그냥 노래 부르고 바로 또 다른 데로 이제 또 그 행사장으로 또 바로 향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TV에서 일부 뭐 그렇게 이야기할지는 몰라도 네. 제가 알기로는 리허설 하지 않고 하는 공연은 없습니다. 그 담당하는 PD 분들이 네. 그걸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PD 분들은 그냥 그 사람이 잘한다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은 네. 그래도 그 사람이 이 공연이 어떤 컨셉이라는 걸 이해 못하고 오면은 네. 공연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PD 분들은 항상 그 리허설 하고 난 뒤에 그 공연을 하도록 그래 합니다. 그럼 전국 노래자랑 이런 거? 그것도 당연히 리허설 합니다. 잠깐 5분 노래. 예. 3분, 5분 노래 부르기 위해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고 몇 번 뭐 예선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뭐 전국 노래자랑도 제가 알기로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예선을 거쳐서, 네. 그래도 좀 잘하는 분들이 모여서 다시 또 결성을 하고 그러지. 그냥 일반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무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그 우리가 평상시에 만나지 못하는 가수분들을 많이 만나고 예, 저는 많이 봤죠. 그럼 뭐 이거는 실명 거론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 뭐 저는 그 사회하시는 허참 선생님도 저는 뵙고 네. 이야기도 나누기도 하고 또 잠시 쉴 때 네. 제가 뭐 음료수나 이런 걸 갖다 드리기 때문에 그때 네.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또 나이 많은 뭐 김세한 가수도 네, 그 네. 포크송 하는 가수도 네. 와서 제가 뒤에서 있으면서 네. 뭐 개인적인 이야기 네. 그분도 스키 좋아하고 저도 스키 좋아하고 그래서 스키에 대한 이야기 그분 스키 처음부터 타셨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도 하고 네. 그다음 뭐 현철 네. 그분도 그렇고 제가 만난 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남들은 이거 뭐 박상천 가수도 보고 네. 또 우리 지방 가수 뭐 백음성 하는 성주 가수도 보고 네. 뭐 지방 가수, 뭐 중앙 가수 그것을 많이 만나 뵀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았죠. 예. 그러면 선생님 만나신 가수분 중에서 선생님이 가장 좀 기억에 남는 분이라든가 기억에 남는 무대는 혹시? 저는 그 백남봉 선생님이 그분 네. 돌아가셨지만은 네네네.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분이 영덕에서 공연을 했는데 네. 본래 공연 시간이 1시간 반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분이 공연하면서 그 관중들이 워낙 그 호응이 좋으니까는 그냥 아무 그 사인도 없이 뭐 기획하고 한 PD들은 네. 당황은 됐는데 네. 실제로 아무 뭐 사인도 없이 2시간 반을 공연을 했는데 너무 본인이 좋았어. 본인이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네. 공연을 하는데 이게 관중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보는 네. 관객들이 좋아서 그야말로 늙으신 어른분들도 막 한호와 박수를 거치지 않더라고 보니까 2시간 반 공연하고 나와서 하는 말이 관객하는 분들이 호응이 좋고 그러면은 네. 뭐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네. 뭐 돈이 문제가 아니고 네. 하여튼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싶어서 그냥 열과 성을 다해서 했는데 네. 뭐 하나도 피곤하지도 않고 네. 너무 공연을 잘했다고 그래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듣고 그때 그 공연이 굉장히 인상이 남았습니다. 그것도 그 무대를 준비를 하시는 스텝이었으니까 더 예, 그렇죠. 저는 뭐 처음에 당황했죠. 너무 오래 하시기 때문에 네. 그 뒤에서 사인을 주거든요. 네. 그만하라고 사인을 주는데도 계속 많이 하셔가지고 하시니까 뭐 관중객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죠. 재미있어 하고 네.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에 좀 남고 그리고 뭐 또 개인적으로 그 이야기를 많이 한 분은 그 김세한 가수 그분하고 네. 그분하고는 그분이 레저 스키도 하고 여러 가지 레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하고 그 부분 이야기 많이 나누면서 제가 조금 공감을 좀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혹시 선생님 인생에서 이건 내 인생 부류의 명곡이다 하는 노래가 그 있으신지 딱 내가 뭐 기쁜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뭐 슬픈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잘하면서 아니면은 또 선생님이 체육교사로 일을 하시면서 어떤 그런 인생 살아오시면서 그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면 혹시 저는 뭐 딱히 뭐 그런 노래는 없는데 딱 좋아하는 노래 없어요? 딱히 좋아하는 노래는 없는데 그냥 뭐
노래방을 간다거나 뭐 이런 네. 친구들 만나서 뭐 술 한잔 하거나 네. 노래하거나 그런 자리에 가면 그냥 부르는 노래는 있죠. 그 부른 노래는 혹시 어떤 노래예요? 그 부르는 노래는 그런 뭐 멋지고 이런 노래는 아닌데 그냥 네. 의미가 있어 부르는 노래는 아니고 네. 그냥 뭐 듣기 좋고 네. 내가 잘 부를 것 같아서 뭐 부르는 노래. 그 노래는 제목이 혹시 그건 좀 내가 남자답게 보기 위해서 남자라는 이유로. 남자라는 이유로? 예. 그게 가사가 어떻게 돼요? 남자라는 처음에 어떻게 되나?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도 아, 네.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도 노래 소절 한 소절 불러봐 주시면 안 돼요? 예 그거야 이거 가요 이게 가사를 요새 가사를 안 보고 하니까 아. 이게 뭐 남자라는 이유로 아,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미워요. 이런 노래. 많이 듣던 노래인데 또 제목으로 딱 얘기를 하니까 이게 예, 예.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지금 아까 뭐 공연하시고 그런 일이 좋았고 또 뭐 그럼 아니면 뭐 자녀나 아니면 부인 계실 거 아니에요. 예. 관련해서 뭐 같이 키우면서 자녀를 성장시키면서 뭐 힘들었던 일이라든가 뭐 저는 기억에 남는 일이라든가 애들 키우는 거는 애들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네. 미국의 형집에 유학을 갔습니다. 예, 형님이 계셔가지고 예. 제가 우리 형들 애가 둘이 한국말 잘 못해서 네. 미국 한국 못해서 제가 좀 한국말 좀 배우려고 내가 한국 학교에 1년 데리고 있으려고 데리고 왔거든요. 애들 둘이 왔는데 애들이 적응을 못해서 2달 만에 다시 미국으로 갔습니다. 혹시 그 형님이 그러면 아까 예. 공연 기획하시던 아니 그 형님하고는 틀리고 그 형님 우리 형은 미국에서 CP 공연 회계사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형이 있어서 그때 그 사촌들끼리 잘 노니까는 네네. 잘 어울려서 우리 애가 그 초등학교 때 그 형들 있으니까 미국에 유학을 보내서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은 뭐 이제 졸업을 해서 직장 다니고 있는데. 네, 교사로서 그러면 생활하실 때 뭐 재밌었던 거라든가 아니면 뭐 제자랑 어떤 뭐 기억에 남는 이야기 이런 거는 그런 것들은 있는데 네. 이 제가 방송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하기가 저는 괜찮은데 네네네. 걔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또 상처가 될 수 있을 수 있으니 저는 애들 좀 어려운 부분 애들 이야기 많이 들어줬거든요. 네네네. 때로는 뭐 도움도 좀 주기도 네. 하고 네. 그럼 뭐 이런 이야기하면 내 자랑 같아갖고 네, 내가 그 얘기는 할 수도 없는 이야기 그냥 네. 이야기가 좀 나는 이 방송에 가도 뭐 그런 것도 한데 그 상대방 네. 애가 들었을 때는 또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런 사연은 있는데 네. 저는 막 밖에 드러낼 만한 그런 사연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여자께서도 그렇고 여러 명이 얘기 그냥 좀 불편한 이야기들 저희가 불편해하는 이야기들 네. 많이 들어주고 네. 제가 조금 뭐 또 도움이 될 수 네. 있으면은 제가 도움을 조금 주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아이들이랑 같이 지내는 일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그 선생님처럼 이게 내가 내 덕담인데 그 아이가 지금 어디선가 듣고 상처가 될까봐 또 그 끝까지 제자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너무 묻어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내가 안 하는 게 맞을 네.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선생님 그 슬아의 자녀분 아드님은 지금 외국 가 계시고 그러면 이제 거의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처럼 계신 거잖아요. 성장하고 계시고 근데 뭐 선생님이 저는 선생님 딸년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도 그럼 선생님 뭐 이렇게 왜 그렇게 된지 배경을 모르면 또 그것도 좀 이야기하기가 저는 괜찮은데 네네네네. 뭐 또 애가 들으면은 그거 할 수도 있으니까 뭐 저는 제가 뭐 놓거나 그런 애는 아니지만은 네네네. 저는 제 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쌤 아름다운 이야기 그냥 많이 뭐 갖고 제가 계시네. 서버 이래 해주고 뭐 그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럼 선생님은 지금 이제 연세가 그 직장이나 이런 데서 조금 떠나시고, 근데 선생님이 또 뭐 그 직장을 떠나시고 학교를 그만두시고도 뭐 다른 일 지금 뭐 공연하는 일을 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공연하는 일을 안 하시게 된 이야기는 또 왜 그렇게 됐는지 좀 지금 이 공연 기획사 이 문학하는 게 네. 문학 콘텐츠는
이게 좀 다른 거 틀려서 네.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민생하고 해결돼야 문화가 있거든요. 네. 밥은 먹고 살아야 네. 내가 문화를 할 수 있거든요. 네. 뭐 네. 공연을 보기도 하고 전시 보기도 네. 하고 하는데 밥 못 먹고 살면은 이 문화하는 게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좀 나빠지면서 네. 이제 이거 공연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네. 그러니까는 자동적으로 못 하게 되고 또 뭐 코로나, 네. 뭐 사스,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기획했던 공연들이 다 취소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 이제 점점 쇠퇴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 지금은 뭐 이 시국에는 오히려 사무실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아. 지금 안 하고 있죠. 아,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괜찮아지고 하면 또 다시 이제 그런 공연 기획들이나 이런 거는 뭐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또 이제 우리가 나이가 자꾸 들고 이러다 보니까는 네네네.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영한 머리로 좀 하는 게 참신하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참신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좀 그냥 적고 네. 사회 그냥 봉사활동하고 뭐 그냥 재능이 있으면 재능 기부하고 네. 그래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스님이 이제 감샘이 마을에 오셔가지고 감샘이 도서관에서 지금 봉사해 주시는 분야랑 선생님이 또 이제 그 동네 분들한테 이제 또 해줄 수 있는 거를 여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소개를 좀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또 오실 것 같거든요. 일단 아. 코로나라서 많은 분들이 오시지 못하는 상황이긴 한데 예. 직접 한번 소개를. 저는 뭐 마을 분들하고 하면은 제가 그 할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그 레저 활동하는 부분을 제가 많이 써봐 해줄 수 있는데 네. 이게 감샘이 도서관 안에서는 하기가 상당히 힘든 거기도 네. 한데 네네네. 뭐 계기가 되면은 시설을 조금 맞춰서 할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주민들이 많이 접해보지 못한 레저 운동이 네. 뭐 골프라든지 스키라든지 뭐 윈드스프링이라든지 네. 뭐 수상 스키라든지 이런 잘 해보지 못한 것들을 네. 그 해보시겠다고 하면은 네. 제가 거기 할 수 있도록 조금 섭외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 겨울이면 겨울 모여서 네. 뭐 스키 갈 때 어떻게 네. 스키 가면 좋고 네. 장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 거고 네. 또 레슨 뭐 스키 배우는 것도 어떻게 배우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네. 조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윈드서핑 너무 해보고 싶거든요. 예, 예. 근데 저는 생각한 게, 저 윈드서핑은 그러니까 금수저들만의 레저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옛날에는 그 네. 금수저들만의 레저라고 했는데 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뭐 모든 그 렌트하고 이런 것들이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네. 좋은 하는 길을 정확히 알면은 네. 그렇게 돈 많이 들이지 않고도 네. 내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운동들입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 이제 뭐 스키나 윈드서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기획을 해서 같이 모여서 이제 뭐 이렇게 가는 방법 같은 거를 말씀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선생님 여기서 직접 이제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은 저희 밑에 사실 탁구대도 있고, 선생님 그 골프채도 갖다 놓으셨는데. 예, 제가 체육 교사를 해서 뭐 탁구나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는 배워줄 수 있는데 전문적으로는 배워주지 못하고 네. 제가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건 여기에 그 실내 골프 시설을 조그만하게 타석을 하나 만들면은 네네. 그 주민들께서 시간 일에 맞춰서 네. 제가 기본적인 거 골프는 기본적으로 네. 조금 기본기까지는 지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제 뭐 이제 쌤 이야기 쭉 듣고 보니까 선생님은 이제 좀 약간 자신의 삶보다는 주변 분들 뭐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약간 조금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뒤에서 도와주시는 역할 이렇게 하실 것 같고, 선생님 그러면은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노래는 혹시 뭐 아니면 지금 나는 신청해서 듣고 싶다 하는 노래는 없으십니까? 신청해서 듣고 싶다 하는 노래 그게 뭐 보고 싶어 하는 거 젊은 애들 노래인데 김범수 노래 보고 싶다 그거 아니고 그게 그 생활의 발견 OST에 나오는 뭐 보고 싶단가 보고 싶어 하는 그 노래인데 네. 그 노래 괜찮은 것 같아서 그 노래 가끔 한 번씩 듣는데 예. 그 노래 그러면 한번 예. 신청. 예. 네. 글쎄 혹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선생님 제자가 있을 수도 있고 선생님 또 그 친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인들도 예. 뭐 이렇게 혹시
방송에 대고 이제 얘기하시고 싶은 말씀 아, 하고 뭐, 마무리를. 예, 뭐, 배웠던, 뭐, 우리 학생들, 네, 하여튼 건강하게 잘 지내면 좋겠고, 네. 뭐, 생각나면 연락 한 번씩 하자. 대구에서 오래 하신 거 맞죠? 아, 네, 대구 오래 아, 했죠. 네. 예, 그럼 지금까지 저는 전정빈이었습니다. 지금은 유명해진 글로벌 스타 싸이와의 전국 투어 대신 지방 어르신들의 글로벌 스타 백남봉 선생님과의 특별한 인연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연 재계약을 앞두고 안타깝게도 백남봉 선생님께서 유명을 달리하셨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이 노래 한 곡 안 들을 수 없죠. 백남봉 선생님 누가 말려 들려드립니다. 떠나가고 싶다면 하고 싶은 대로 해. 내 못나서 가는지 이 잘나서 가는지 갈 사람 가야지 누가 말려. 갈 사람 가야지 누가 말려. 내가 싫어졌다고 날 버리고 간다고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더라도 누가 말려 가는 사람 누가 말려 갈 사람 가야지 누가 말려. 갈 사람 가야지 누가 말려. 떠나가고 싶다면 하고 싶은 대로 해. 날 버리고 간다면 후회하게 될 거야. 갈 사람 가야지 누가 말려. 갈 사람 가야지 누가 말려. 잡는 사람 없는데 막는 사람 없는데 뒤는 왜 돌아봐. 가던 길이 나가지. 누가 말려 가는 사람 누가 말려. 갈 사람 가야지 누가 말려. 갈 사람 가야지 누가 말려. 떠나가고 싶다면 하고 싶은 대로 해. 미움인지 사랑인지 떠나보면 알 거야. 갈 사람 가야지 누가 말려. 갈 사람 가야지 누가 말려. 웃으면서 가야지 울기는 내 울어.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더라도 누가 말려 가는 사람 누가 말려. 갈 사람 가야지 누가 말려. 갈 사람 가야지 누가 말려. 갈 사람 가야지 누가 말려.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포장할 땐 다회용기를 사용해보세요. 일회용품은 줄이고 환경은 아끼고. 오늘부터 함께 용기 내볼까요? 애정한다 착한 용기. 애착용기와 함께 깨끗한 지구로 역주행해요. 공익광고 협의회. 라디오 켜면 들려오는 너의 목소리
얘기들이 내 귀를 감싸안나 어느새 볼륨을 높이네.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 우리가 사는 얘기 따뜻한 사연들 뭉클한 그 얘기가 감쌌나. 내 맘을 이끄는 소리를 따라 듣다 보니 어느새 네 앞에 서 있네. 어느새 넌 성서 공동체 FM. 이번에는 6.25 전후 어르신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는 이야기 따라 인생 따라 코너입니다. 진정한 교육자는 별이 반딧불같이 보임을 개의치 않고 진실이 허울에 가려지더라도 신념이 흔들리지 않는다. 칠순이 넘으신 지금에도 실천하고 계신데요. 꿈높이 선생님 권성락 어르신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저는 에덴 아파트라는 작은 아파트에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권성락입니다. 아, 선생님 선생님 연세를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제가 실제로는 실연령은 48년입니다. 그러면은 73세입니다. 6.25 동기가 아니시고 6.25 전에 태어나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 6.25 때는 3살 됐겠지. 그러니까 6.25가 1950년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친나이로는 네. 3살. 그러니까 실연령은 2살 맞나요. 그러면은 어린이로서는 어떻게 보면 유아기에서 6.25를 경험한 거의 마지막 세대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때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가는 것 자체가 이제 초등학교를 가는 것도 힘들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희 언니가 지금 70이 안 되는 60대 후반인데 초등학교를 가는 게 여자들이 동네에서 이제 학교를 보내주는 게 굉장히 드물었거든요. 예, 그 당시가 이제 일제강점기 지나고 6.25가 이제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참, 그때는 누구나 다 없이 어려운 시기이 가지고 저 선친 이야기 경우는 선친은 저희들 6남매 제일 막내였습니다. 선친께서. 그래가지고 어려운 가정에서도 위에 그 누님이 한 분, 제일 만 누님이 계시고, 또 형님이 계시니까, 먹는 것도 참 배고를 때도 많았고, 어려운 환경에 형들을 이렇게 보살피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친께서는, 그러니까, 6.25 때 20대 후반입니다. 이제 20대 후반에 결혼을 다행히 그 당시에는 일찍이 하셔가지고 분가를 하는데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말씀이 밥그릇 3개.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태어났으니까 6.25 때 태어났으니까 밥그릇 3개 하고 밥그릇 3개만 받아가지고 이제 시험을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누구나 다 어려웠지만은 남 품팔이 하면서 또 이렇게 그 당시에 겨울철 같으면 나무를 해다가 시장에 팔고 이런 어렵게 이렇게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양반 집안 아니세요? 되게 뼈대 있는. 아니, 저희들 가문은 예천 경가고 이제 문호가 있는 집안이 있지만은 저희들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백부님이 이제 선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백번님한테 한문, 네. 그 당시에 이제 천자문하고 명심보감하고 이제 뭐 위에 사서상경은 제가 그 당시에는 배우지 못했고 뭐 그런 그 한자 기초 공부를 이제 배운 기억이 납니다. 한시에도 좀 조예가 깊으신 것 같고 서예에도 조예가 깊으신 것 같고 이제 지금 선생님 정말 모르겠는 부분이 수학으로도 되게 유명하셨던 분이셨고 또 보니까 영어도 또 이렇게 영국 현장 어학 연수도 또 다니고 한시는 제가 이제 현장에 있다가 현장에 교직생을 한 40여 근무하고 퇴임을 하고 난 뒤에 그 다행히 저희들 그 사는 동네에서 바로 가까이 대구 대한노인의 대구 지부 그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이 준비되어 있고 65세 이상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제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 가서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뭐 거기는 주로 또 전국에 가서 이렇게 입선하신 글씨분도 있고 지도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 이제 그런 환경에서 제가 있다 보니까 좀 관심을 가졌고 그 한시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거기는 뭐 제가 항상 자고 있나면 시간 나면은 그 한시를 수집한다든가 좋은 글씨를 이제 수집한다든가 그런 데 관심이 조금 제가 있습니다. 저기 선생님 제가 부채도 하나 선물을 받았는데 여기 지금 선생님 좌우명이 동천년 노황장곡 매일생 한불매향 이 문구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이거는 그 조선 상촌 선생의 그 글인데 그게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붙인다면 동천년노 항장곡 매일생 한불매향 그러니까 오동나무 동자입니다. 오동나무가 천년을 묵어도 그 오동나무는 이제 악기를 만드는 아주 그런 재료입니다. 그리고 물론 뭐 가구도 만들지만은 오동나무로 이제 악기를 만드는 그런 나무인데 그 오동나무가 아무리 오래돼도 그 악기를 만들었을 때 소리가 나듯 그러니까 천년을 묵어도 변함없이 이제 그 가락을 지니고 있고 그 다음에 매일생 한불매 매자는 매화매자입니다. 매화가 일생을 한불 가난하게 이렇게 자라도 한기를 함부로 팔지 않는다. 매화는 이제 겨울에 오롯이 이제 그 고고함을 이제 다른 꽃하고는 조금 차별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좀 약간 선생님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 선생님 이제 지금 딱 분위기. 선비의 이제 지조와 관련된 그 좌우명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여러 가지 항상 부족하지만은 그 이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뭐 그런데 또 그 저희 그 가문에 11대 선조 되시는 그 건문의 그 선조님께서는 이제 그 당시 그러니까 조선시대 그 태계 이항 선생의 수제자였습니다. 태계 이항 선생으로부터 이제 많은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또 이 거문의 선조께서 여기 또 한시에 아주 달통하셔가지고 또 건문의 문집이라든가 또 여기 보면 좋은 한시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걸 좀 읽고 접하고 좀 이렇게 관심을 다르게 가지게 됐습니다. 한시에 됐습니다. 선생님께서는 6.25를 직접 겪으시고 서울의 나이에 겪으시고 그렇죠, 예. 그 힘든 시절을 겪으시면서도 그 위 때부터 내려온 어떤 그런 한자 문화라든가 또 어떤 우리 선비 정신을 지키시고 또 가르쳐 주신 것 같은데 그때 그 선친께서는 위에
형제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한학이라든가 얘기는 그거는 조금 이렇게 약하십니다. 보통 위에서 형들이 동생을 돌봐줘서 이렇게 그래 이제 더 많이 집이 가능하다 보니까 몸으로 때우는 일을 이제 아.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선친께서는 많이 물론 뭐 기본 한자 같은 거라든가 네네. 뭐 기초교육은 이제 어릴 때 원문교육은 아시는데 예, 깊이는 못하신 거 제가 그래 저희 백부님이 아주 대선비였습니다. 그래서 백부님께서는 동네 그 초등학교 아이들 모아가지고 그 공부시킬 때 저도 이제 같이 참여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6.25 전후를 경험하신 아주 어리실 때 경험하신 분이시고 근데 또 선친으로부터 이제 6.25에 관련된 생생한 경험담 같은 것도 많이 자라실 때 들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이야기 조금. 예. 사실 저는 6.25에 대해서 특별한 경험은 없고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2살, 3살 어릴 때 가지고 그 6.25 당시에 그 부모님들 등에 업혀 가지고 어느 깊은 산속으로 이렇게 피난 가는 그런 느낌은 이렇게 나고 또 저희들이 사는 그 동네가 아주 산간 오지였기 때문에 그 백마산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백마산에서 이쪽 오미봉 해가지고 적과 그리고 인민군하고 우리 아군이 이제 대치해가지고 싸울 때 총소리를 뭐 들은 그런 느낌이 있고 또 그 당시에 또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그런 뭐 선친께서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그 인민군이 그 저희 동네에 쳐들어가지고 그 온갖 행패 중에 그러니까 뭐 닭이라든가 그리고 가축을 막 그 강제로 막 빼앗아가고 또 그 동네 청년들이 이제 강제로 징용 끌려갔습니다. 인민군 징용. 인민군 징용, 일본 징용이 아니라 인민군의 징용. 예. 징용에 끌려가지고 그 동네 이제 친구분하고 같이 이제 끌려갔는데 그래 그 어느 상간 오지까지 이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이제 더 밤에 이제 출발을 하는데 밤에 이제 그 트럭을 타고 이제 밤에 이제 막 어디로 출발하는데 그래 이제 그 선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끌려가다는 목숨도 이렇게 장담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친구하고 당연히 소통이 돼가지고 그 어느 깊은 골짜기에 그 길을 돌아가는데 그 낭떠러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트랙에서 그 친구하고 그 캄캄한 이제 칠흑 같은 밤인데 거기에서 막 탈출을 이제 트랙에서 내려가지고 그 어느 언덕버기에 뭐 이렇게 굴러가지고 거기에서 밤 어려운 환경에서 밤새고 어떻게 그 적을 피해가지고 이제 고향에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다는 그런 목숨을 건 탈출 이야기를 한번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생생한 이야기인데요. 예, 그거는 하도 이제 그 충격적인 이야기라서 좀 기억에 남아있고, 다른 이야기도 뭐, 또 그 당시에는 그 일제강점기에 그 대동아 전쟁 뭐 관련 이야기도 이렇게 해주시고, 뭐 6.25 때는 참 어려운, 그때는 다 어려웠으니까, 또 그 당시에는 그 이제 보릿고개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부터 60년대까지 그냥 보릿고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집안이 하도 가난하다 보니까 그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또 그 당시에 물론 조금 형편이 나은 집안
있었겠지만은 저희들은 어려워가지고 참 이렇게 도움도 받고 또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쌀밥이라는 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 그 제사 때는 이렇게 쌀밥이 구경한 것기도 한데 그래 뭐 그 부친 생일 그 이제 선친 생일상에 그 쌀밥이 나고 저희들은 뭐 어려워가지고 다 아시겠지만은 들으셨겠지만은 뭐 초급 먹튀로 그 생활하던 시대인데 저도 그 하여튼 그 당시에 그런 환경에 자랐습니다. 산에 가서 이렇게 송기도 벗기고 송기 모르시죠? 소나무 껍데기. 예. 벗겨가지고 그거를 너무 많이 먹으면 화장실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진짜요? 예, 화장실 못 갑니다. 완전히 화장실 못 가가지고 막 고생을 하고 어떤 그 주변에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아이가 그래가지고 막 볼일 못 보고 울고 있으면은 부모들이 막 꼬창이 가지고 강제로 이렇게 꺼내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그 어려운 환경에 이제 그 당시에 뭐 쑥을 가지고 이제 쑥버무리 그렇지. 네. 쑥버무리 또 저 찔레순 찔레순. 또 뭐 지금 나는 게 삐삐 삐삐. 네, 이렇게 하얀 그 네. 갈대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어릴 삐삐 때 어릴 저도 때 많이 먹었어요 그거. 그래고 삐삐 아시는구나. 네네네. 그 모카송이 네네. 어릴 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참 그 당시에 어려웠습니다. 네. 제가 산골짜기 출신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어디? 제가 6남매 막내거든요. 경남 쪽에 합천 행사 가는 쪽인데, 그러니까 6남매 네, 막내다 보니까 저희가 시골에서 조금 생활을 했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는 완전 저희가 2학년 때 처음으로 거기에 전기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삐삐 같은 거 먹고 자랐는데. 근데 제가 이제 쌤 얘기 듣다 보니까 하나 생각난 부분이, 저희가 이제 그 돌아가신 외삼촌이 계시는데, 그 외삼촌이 이렇게 또 글을 좀 잘 쓰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게 국군이랑 인민군이랑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기에 이렇게 굵게만 쓰신다는 분들이 고난을 많이 당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인민군이 와서 뭐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현수막 같은 거 거는 그런 거에 대해 글자를 써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면 글자를 써주고, 근데 이제 인민군이 물러가고 국군이 들어왔을 때 그 글자를 써준 것 때문에 또 곤욕을 당하시고 또 약간 좀 그런 역사적으로 안 좋은 그런 사건에 휘말리신 분들도 많았다고 들었는데, 선생님 그쪽에서는 글을 좀 잘 쓰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고난을 다 당하시고 뭐 그런 거는 이야기는 혹시 아시는 거 없으신지? 예, 저는 뭐 그런 특별한 경우는 없고, 저희 그 집안이 좀 희성입니다. 네. 그 대충 저희들은 본관을 간량을 예천으로 쓰는데 이렇게 예천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분이 별로, 물론 뭐 이렇게 이 가문이 좀 이제 좀 널리 알려져 있고, 그 옛날 그 어르신들은 뭐 이렇게 예천 건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아시겠지만은 그 원래는 예천 건가라고 하면은 안동 건씨밖에 이렇게 잘 모르십니다. 저도 안동건 씨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원래 사성이라고 저 안동 건씨에서 저희들 집안에 그 출가를 하신 그 이제 모가 그러니까 그 여자분의 성을 따가지고 그 곤치인데, 저희들이 원래는 고려 충무왕 때 그 헌씨라고 있었습니다. 헌씨가 있었는데 원래는 헌씨였는데 그 왕의 그 어떤 호하고 이렇게 헌씨하고 관련돼 가지고 헌씨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법으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건씨로
사성, 그러니까 건시로 바뀌게 된 사성이라고, 하살사자, 그 사성으로 했는데, 그 저희들이 처음에 헌시였을 때는 시조가 헌적신이었는데, 그래 이제 그 헌시를 사용할 수 없어가지고, 그 오den가 내려와가지고 건시로 바뀌어가지고, 건시의 첫 시조가 이제 외자 섬이었습니다. 건섬.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조금 앞에서 제가 언급했는데, 안동에서 출가하신 분의 성시를 이제 헌시를 못 쓰게 하니까 안동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로는 그 처가성, 그래 안동에서 출가하신 분의 성시를 따라가지고 건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건시 같으면은 뭐 물론 아시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안동 건시로 이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그래서 역사가 조금 있습니다. 이게 역사책에서 절대 들을 수 없는 이야기고, 또 한 개인의 역사인데 또 한 집안의 역사. 요즘에는 그 뭐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또 저희들도 자료도 올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는 예천건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정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아버님이 겪으신 6.25는 그러신데, 혹시 어머님한테서는 들은 이야기는 여자로서 또 옛날 여자들의 그 위치라든가 이런 게 참 그야말로 미미했잖아요, 그죠? 미미해가지고 또 그 저희들 선친이 굉장히 엄격해가지고 그 제가 기억으로는 그 어머님이 그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고 아주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항상 이렇게 뭐 순종책이고 이런 거면 이제 어릴 때 느낌이 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두 분이 아마 그 7, 8년 전에 이렇게 다 돌아가셨는데, 생각해 보면은 너무 엄격하게 교육받고, 또 어머님이 그 아버님한테 이렇게 항상 눌려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남아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가장 아쉬운 거는 그 생전에 효도를 못했습니다. 생전에 왜 효도를 못했는가 하면은, 물론 집안도 가난한 이유도 있겠지만은, 제가 그 시골에서 생활하다가 일찍이 이제 그 교직에 들어가가지고 교직에 들어가가지고 그 아이들 교육 때문에 대구에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부모님하고 떨어져 살다 보니까 아이들의 그 교육에 어려운 환경에 힘쓰다 보니까 참 부모님께 이렇게 효도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것이 한입니다. 물론 뭐 1년에 그 명절 때라든가 이렇게 뭐 한두 번은 내려갈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래 이제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크고 아이들이 조금 이제 그 어느 정도 자라고 하니까 생활에 좀 이제 여유가 생기려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은 안 계시는 거라. 그러니 우리 옛말에 그 고사성어에 풍수지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풍수지탄은 뭐냐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한대해가지고 내가 생전에 그 효도를 하고자 했지만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한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풍수지탄이라고 하는데, 그 풍수지탄과 관련되는 그 한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욕 양이 친부대,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님을 이렇게 복양하고자 하나 친부대,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또 거기에 대기로 수욕
정이 풍부지. 네. 나무가 고요히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는 항상 기다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만 믿고 나중에 언젠가는 효도할 수 있겠지. 네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네. 제가 조금 관심을 갖고 부모님한테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찰나에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안 계신가. 아. 거기 지금 안 되고 또 지금 보약 한 첩도 이렇게 못 해드린 게 지금까지 계속 뭐 네. 항상 가슴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아. 한스러운 가슴. 선생님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또 이게 막 시간을 더 해서 녹음을 더 막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막 생기거든요. 다음에 또 한 번 더 모시기로 하고 선생님 여기서 그러면 이제 우리 말주변이 없어 제 생각이 좀 제대로 전달이 아니요 되는 너무 충분히 너무 충분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전하시는 중간중간 선생님의 맑고 순수한 열정에 마음 한켠이 울컥해 오는데요. 한 개인의 또 한 집안의 은밀하고 위대한 역사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흘러가는 저 강물 가는 곳이 그 어디뇨 저 각배의 사랑 싣고 행복 찾아가자요 물새 우는 고요한 강언덕에 그대와 둘이서 부르는 사랑 노래 백설희 물 새우는 강언덕 보내드렸습니다. 오늘부터 감세미에서 온 편지 청소년들의 고민을 털어놓는 개미와 배짱이 코너는 친구들의 바쁜 취업 준비로 당분간 만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우리 개미와 배짱이 친구들의 고군분투에 힘찬 응원 부탁드립니다. 8월 감세미에서 온 편지 코너 진행의 전귀숙, 방송 진행의 지금까지 저는 청년 이재희였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난 곳에 있어도 아직 꿈을 키우며 살아가는 사람들 어둠 곳에 있어도 아직 사람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여러분의 성서 공동체 FM